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스터리입니다. 밀리터리 아니고 페스터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한국교회 핵심 키워드 이벤트 중인데요. 첫 한 주 동안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렸고요. 또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또 두 분을 추첨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BQ셀의 대표인 SR자매 또 이사인 JR자매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들을 찾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새롭게 사이드 허슬로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는데요. 다양한 조언을 들었는데 어떤 조언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오실까요? 사실 하시는 건 너무 응원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좋은데 이렇게 하실 거면 하지 말거라. 하려면 제대로 해라? 네, 하시려면 제대로. 왜냐면 저 누구보다 응원하기 때문에 뭐 네.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런 식이면 그만두시면. 그러면 한 달 목표 어떻게 되세요? 한 달 수익 목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그런 거를 잡진 않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긴 하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좋으신 분인데 약간 뭐랄까 헐렁해요 좀. 헐랭이라기보다는 매서움이 없어요. 누가 이제 매서운 목표를 가지고 매섭게 거길 향해 점이라는 이름처럼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매서움이 지금 빠져 있으셔가지고 지금 모기가 지금 모기한테 악착같이. 네. 왜냐면 지금 이 모기도 살겠다고 목사님 악착같이 피 물고 있고. 사업은 모기처럼 달려들어라. 악착같음이 필요합니다. 네, 악착. 알겠습니다. 목표 좀 소량이라도 목표를 좀 잡으시면. 그러면 지금 9월 중순 이제 9월 말 네. 가고 있잖아요. 1,200원 벌었으니까 그러면은 10만원. 10월 한 달 동안 10만 원이요? 네. 수익? 네. 네, 수익 10만원. 할 수 있을까? 제가 약간 마음이 좀 두 군데로 갈라져 있어요. 네. 유튜브에 사실은 마음이 지금 조금 더 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목사님의 그 미디어 사업 하시는 유튜브 너무 좋아요. 근데 생계를 유지하시게 그쵸, 유튜브는 아직- 사실 10만이어도 사실 그건 그렇죠, 얼마 네네 맞습니다. 생계를 유지하시기 그러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 마음도 더 써라. 유튜브. 마음을 쓴다기보다 좀 시간을 더 써라.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은 유튜브에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유튜브에 더 오케이. 쓰시고 알겠습니다. 10만원 갑시다. 10만 너무 어려우시면 너무 빡세면? 네네 너무 지금 기회 드릴게요. 5만 원 그럼 5만 원. 5만 원 오케이. 만약 못하면은 수영을 믿는 걸로. 지금 비웃으셨어.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5만 원이라고 내리는 저 자세는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셨어. 아 그랬어? 오케이, 그럼 5만원. 왔다 갔다 하면 해보죠 뭐. 그럼 다른 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지금 제 친구들이 노트북 받침대 있잖아요. 제가 한번 사보고서는 친구들한테 괜찮으면 사주겠다고 했어요. 뭐 그렇게 하면은 지인이 형. 처음에 원래 지인이 형 그럼요. 사는 거니까. 네네.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필요하신 거. 정말 살 게 없어요. 하지만 올리겠습니다. 계속. 네, 네. 오늘을 기점으로 계속 올리면 되니까. 뭐 마진도 사실 얼마 안 나면 정말 저렴하게 지금 올리고 계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저희가 한 달 뒤에 중간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5만 원. 네, 5만원. 순이익 5만 원. 그날 만약에 순위 5만 원 안 냈다. 그럼 여기서 삭발식 수영 왁싱, 삭발식. 저희가 왁싱 기기가 그럼 저희가 시원하게 뜯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너무 아니 이거 우웅도 아니고 왁싱. 왁싱이죠. 그 왁싱으로 수염 뜯는 거 하면 유튜브 조회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손을 쉰 지가 오래돼가지고 입술이 뜯기고 이빨이 뜯기고 엄청 걱정됩니다. 네. 이 수염 힘들게 기르고 있는데 완전히 사라질까봐 걱정인데. 뭐 어쨌든 제가 이 채널에서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난주에 좀 이어서 목회자의 사이드 허슬, 목회자의 이중직 문제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생계 문제를 위한 사이드 허슬, 이중직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또 당장 시작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하게 고민할 지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신학교 1년 선배인 전명성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이중직에 대한 불편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짧은 글을 쓰셨는데요. 제가 그 일부분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중직? 난 여전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둘 다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느끼는데 둘 다? 그렇다면 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나 같은 목회자는 결국 설교를 그만둬야 한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대충 준비하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명성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하는데
18시간에서 20시간 정도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하시는 거죠. 이 같은 성향상 생계를 위한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대충 할 수 없을 텐데,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걸 어떻게 양분해야 되나 라는 고민인 거죠. 저도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문제는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시대가 목회자의 생계와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교계 현실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는 이런 불가피한 당위성의 문제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목사라면 당연히 전적 신뢰, 전적 헌신이지, 이렇게 말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교단이나 교계의 어떤 행정적 제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기치 아래에 있는 개신교인들의 목사와 성도는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라는 어떤 이런 인식의 문제까지 굉장히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계 전체가 광범위하게 논의하면서 차근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당장 눈앞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패시브 인컴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이드 허슬과 이 패시브 인컴을 신학교의 교양 필수 과목으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패시브 인컴은 이 액티브 인컴의 반대 개념이에요. 액티브 인컴이란 간단히 말하면 행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하죠. 그러면 그만큼의 대가를 수익으로 얻는 것입니다. 노동 시간에 따라 페이가 결정되는 시급 알바가 대표적인 액티브 인컴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도 월급제로 액티브 인컴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패시브 인컴은 직접 노동하여 수익을 얻는 게 아닌 구조입니다. 돈이 내게 들어오는 시스템,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던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을 얻는 게 패시브 인컴입니다. 이렇게 돈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기도 하고, 구축했다고 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돈과 시간만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별도의 지식이나 재능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사역과 생계 문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잘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2배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패시브 인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유일한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아마 목회자로서 패시브 인컴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다 보면 액티브 인컴과는 또 다른 면에서 한계와 아쉬움과 또 고민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 목회자 생계 문제를 통전적으로,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거대 담론으로 다뤄야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개개인이 이 패시브 인컴에 고민할 지점들을 극복하면서 시도해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패시브 인컴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스마트 스토어를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사이드 허슬 문제, 패시브 인컴과 관련된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목회자의 생계 문제, 이거를 어떻게 거대 담론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목회자 개개인이나 목회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개교회가 좀 더 미시적인 방법으로서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다양한 생각들을 좀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R 자매와 JR 자매는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들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욕심에 내 곳간을 채우는 사람들은 베풀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한 요셉처럼 자기가 그 식량란에 그렇게 있었을 때 그걸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냥 막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거에 따른 또 자기의 그 사명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사실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네. 근데 저희 어쨌든. 사업의 약간 큰 목표도 그러긴 해요. 좋았습니다. 좀 진짜 잘 돼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돕고 싶은 사회적인 기업이 그렇죠. 되고 싶은 꿈이 있기는 근데 한데 아직은 이상이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변질될 수도 있고 사람이. 근데 지켜보겠어. 네. 근데 뭐 저 혼자 힘으로는 어렵겠죠. 그럼. 제가 뭔가 신앙이랑 믿음이 있으면 제 이상대로 약간 또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사랑과 물질을 베푸는 기업 비키셀. 이거 저희는 사회적인 기업이 저- 될 거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운 다음에 근데 이게 또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그럼. 이게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동시에 저희도 이번에 사실 저희도 기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절반이에요. 기부의 순수한 마음 그다음에 아니야. 기업의 이미지를 위한 아니야. 8대 2 정도로 할까요? 네, 사랑과 물질을 베푸는 기업 비키셀.